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영국의 작가 토마스 하디의 1891년작 테스입니다. 원제는 더버빌가의 테스, 순결한 여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테스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작품 테스는 탄탄한 이야기 구성과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도덕적 편견과 사회의 그릇된 인습에 희생된 불행한 여인의 삶을 비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순진무구한 여인인 테스가 거대한 운명에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비극적인 플롯을 통해서 19세기 영국 여성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던 문제작 되겠습니다.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토마스 하디. 184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어머니는 독서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이 대부분 영국 남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의 고향인 도체스터를 모델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취미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1871년 처녀작 최후의 수단을 발표하고 소설가, 극작가로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19세기 말 영국 사회의 인습이나 편협된 종교인의 태도 등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남녀 간의 사랑 부분에서는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대담하게 다루어서 도덕가들에게는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 토마스 하디는 말년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고요. 유명 대학의 명예 문학 박사 학위도 받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28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귀향, 테스, 패왕 3부작 등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테레사, 테스라고 부르는데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순수하고 명랑한 여성입니다. 이 가난한 행상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존은요, 지역 내에서 부잣집인 더버빌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집안이 더버빌가의 친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테스를 그 집의 하녀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테스 집안이 부유한 가문의 친척이라는 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족보를 샀어요. 아무튼 이렇게 더버빌가에 들어간 테스, 그 집안의 아들인 알렉 더버빌을 만났고요. 그렇게 테스의 모진 운명이 시작됩니다. 알렉은 테스를 본 순간 뿅 하고 반해버렸고요. 질척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 일로 인해서 테스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요. 혼전 임신을 했다는 수치심을 안고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사회가 여성에게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전후사정이야 어찌됐건 혼전 성관계와 임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만 했던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테스는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하지만 사생아라는 이유로 사회와 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세례조차 받지 못했죠. 테스는 그 아이에게 소로우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슬픔이란 뜻이죠. 하지만 이 소로우는 얼마 살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홀몸이 된 테스는 자신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톨버데이스라는 외딴 농장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인젤 클레어라는 남자를 만났죠. 에인젤은 목사 집안의 막내 아들로 편협한 종교를 거부하고 다르게 살길 원하는 아주 올곧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이 테스와도 여러 가지로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테스는요, 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랑을 밀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서로의 솟아나는 애정을 부정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해요. 하지만 테스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테스는 에인젤이라면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첫날 밤에 자신의 아픈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괜찮아요. 다 잊고 나랑 행복하게 살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인젤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빡쳐서 나가버렸어요. 결국 첫날 밤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에인젤이 뭐 사회의 뿌리 깊은 인습과 편견을 부정하며 살고 어쩌네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목장 운영에 관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올게 그러면서 브라질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던 에인젤에게 버림받은 테스는 절망했죠. 그런 테스에게 답답한 소식이 들려왔으니 친정 부모와 형제가 경제적인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테스는 가족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결국 먼 친척이라는 핑계가 있는 그 남자, 과거의 그 새끼 알렉 더버비를 찾아가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 새끼 봐라, 뭔가 달라졌네. 지금은 잘못을 회개하고 신앙을 받아들인 채 목사가 되어 있는 알렉. 에? 하지만 테스의 등장은 알렉의 신념을 박살내버리기에 충분했으니 결국에는 예전에 그 놈으로 돌아가서 다시 테스에게 질척거리기 시작하는데요. 테스는 이 상황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로 떠난 에인젤에게 편지를 보내봤거든요. 그렇지만 답장이 없어요. 결국 테스는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버리고 알렉의 품에 안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에인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돌아온 거거든요. 아니, 알고 보니까 이게 길이 엇갈려가지고 테스가 보냈던 편지는 읽지도 못했던 겁니다. 뭐 어찌되었건 테스는 지금 알렉 품에 안겨있는 거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에인젤을 본 테스가 발작을 하듯이 절망과 분노의 이성을 잃고는 알렉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테스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에인젤은 그 길로 테스와 함께 도망을 쳤고요. 두 사람은 5일간의 도망자 생활을 하며 마지막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테스의 줄거리였어요. 광고 한 편 보고 와서 작품에 관해서 조금만 더 얘기 나눠보시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이 발표된 19세기 말 영국은요, 산업혁명 후의 경제적 발전과 식민지 개척으로 번영을 맞이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엄격한 윤리의식과 종교적인 믿음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여성은 늘 정숙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 누구도 문제 삼는 이가 없었죠. 하지만 작가 토마스 하디가 이 작품을 통해서 영국 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덕분에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의 위선적인 모습, 잘못된 인습, 계급의식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버림받기까지 한 여인을 딱 등장시켜 놓고는 작품의 부제에다가 순결한 여인이라고 써놓는 아주 발칙한 행동. 이것은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금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문제작의 탄생을 알리는 행동이었죠. 이 작품은 순결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남성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한 여성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줄거리 소개할 때 알렉과의 만남 부분을 모진 운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건 줄거리만 놓고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당시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순결관념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넘어가죠. 오늘의 작품인 테스를 읽은 우리는 이 작품을 읽고 난 뒤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인 관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뿌리 깊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미래를 내다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당시의 문제만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작품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재의 독자들에게도 물음을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문제 제기의 목적 자체가 남성, 여성 이런 걸 떠나서 그저 인간 자체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됐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테스의 리뷰였습니다. 이 작품이요, 첫날 밤에 말조심이라는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기도 하네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